오늘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일 거예요. 분명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왜 오늘은 위에서 밀렸지? 이게 오늘 시장을 보는 출발점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다시 강하게 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밀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렸죠. 이걸 그냥 이제 끝났나?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요. 반대로 괜찮아, HBM 있으니까 무조건 다시 간다, 이렇게 봐도 위험합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나쁜 뉴스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뉴스와 높은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자리에서 시장이 한번 숨을 고른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오늘 빠졌냐 올랐냐가 아니에요. 오늘 장중에 높은 가격을 찍었다는 건 시장이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강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밀렸다는 건 그 가격을 바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계산하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은 늘 이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기대는 위로 끌고 가고 차익 실현은 아래로 잡아당기고, 큰 돈은 그 사이에서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나? 이걸 계산합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슈를 보면 SK 하이닉스의 좋은 이야기는 분명 많습니다. 가장 큰 건 목표가 상향이죠. 증권가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380만 원까지 올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냥 숫자만 보면 굉장히 세 보이죠? 그런데 이걸 목표가 380만 원 나왔다, 그럼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목표가는 매수 버튼이 아니에요. 목표가는 시장이 이 회사의 이익 체력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나오게 된 이유예요. 왜 갑자기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높게 보는지, 그 이유를 봐야 오늘 흔들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HBM입니다. 그런데 HBM을 그냥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좋은 메모리, 이 정도로만 보면 조금 아쉬워요. AI 서버 안에서 엔비디아 GPU가 계산을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지 못하면 일이 막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GPU가 큰 식당의 메인 셰프라면 HBM은 재료를 끊기지 않게 계속 밀어주는 주방 시스템 같은 겁니다. 셰프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재료가 늦게 들어오면 손님을 받을 수 없잖아요. AI 서버도 똑같아요. GPU가 계산을 하려면 HBM이 데이터를 계속 빠르게 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HBM은 그냥 부품 하나가 아니라 AI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공급 라인이라고 보셔야 해요.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 공급 라인을 가장 앞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서버 투자는 쉽게 꺾일 흐름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플랫폼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있고, 베라루빈 같은 다음 세대 플랫폼에서도 HBM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이 보는 질문은 하나예요. 그 HBM사를 누가 안정적으로 넣어줄 수 있느냐? 여기서 SK 하이닉스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따라오고 있고 마이크론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은 단순히 만든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 원하는 일정, 원하는 물량, 그리고 안정적인 수율까지 맞춰야 합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예요. 이쯤에서 수율을 쉽게 풀어보면요, 수율은 기사에서 자주 나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 단어로만 보면 안 됩니다. 수율은 돈이에요.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 95개 나오느냐, 이 차이가 이익률을 바꿉니다. 같은 장비, 같은 공장, 같은 인력, 같은 시간을 썼는데 정상 제품이 더 많이 나오면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죠. 그러면 원가는 내려가고 마진은 올라갑니다. 식당으로 보면 더 쉬워요. 비싼 재료를 들여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10개 중 3개를 버려야 한다면 손님이 많아도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10개 중 9개, 10개가 제대로 나가면 같은 재료비와 같은 인건비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HBM도 마찬가지예요. 수율이 잡힌다는 건 기술이 좋아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생산 능력으로 더 많은 정상 제품을 팔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더 잘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볼 때는 HBM 수요만 보면 부족합니다. HBM 수요가 강한데 그걸 높은 수율로 만들어내고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마진까지 지키는지가 더 중요해요.
오늘 목표가 38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이 마진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SK하이닉스를 메모리 가격이 좋아져서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AI 시대에 꼭 필요한 고부가 메모리를 높은 가격으로 장기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예전 메모리 회사는 업황이 좋을 때 벌고 업황이 꺾이면 바로 흔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HBM은 조금 다릅니다. 공급은 제한돼 있고 고객사는 계속 필요하고 기술 난도는 높고 인증과 양산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잘하는 회사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예전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위에서 밀린 이유도 여기서 같이 봐야 합니다. 기대가 커진 만큼 시장은 더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HBM 좋다 이 말만으로도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좋아, HBM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이 가격 위에서도 실적이 따라와? 좋아, 목표가 높아진 건 알겠어.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 자리에서도 사줄 거야? 좋아, 엔비디아 공급망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오면 마진을 지킬 수 있어? 이 질문이 붙는 자리예요. 오늘 흔들림은 바로 이 질문들이 가격 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는 나쁜 흐름이라기보다 높은 기대를 다시 검증받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장중 고가를 찍었다는 건 여전히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주도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밀렸다는 건 이 가격 위에서도 진짜 매수 주체가 남아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이 오늘 SK하이닉스에 딱 맞아요. 여기서 외국인 수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개인 매수만으로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강하게 받아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높은 가격대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고, 미국 금리를 보고, 달러 흐름을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 수급을 보고,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산다는 건 그냥 좋아 보여서 샀다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갈 수 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만하다.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줄이고 개인만 강하게 받아내는 흐름이 길어지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산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가격대에서는 누가 물량을 받아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고가를 찍고 밀린 날에는 특히 다음 거래일 수급을 봐야 합니다. 밀렸을 때 아래에서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 다시 회복할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개인만 계속 받아내는지 이걸 봐야 해요. 주가가 오르는 것과 좋은 수급으로 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건 엔비디아 흐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시장에서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니에요. AI 서버 투자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준점처럼 움직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플랫폼을 발표하고 베라루빈 양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 HBM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바로 SK하이닉스를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GPU가 늘어나면 그 옆에 붙는 HBM도 필요하고 HBM 수요가 커지면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는 국내 반도체 뉴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미국 기술주, 글로벌 AI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메모리 가격까지 전부 같이 묶여 움직입니다. 코리아 파트너 나잇도 그냥 이벤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젠슨 황이 한국 기업들과 만났다는 뉴스 자체보다 시장이 보는 건 그 뒤에 있는 공급망이에요. AI 서버가 커질수록 엔비디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GPU는 엔비디아가 설계하지만 그 GPU가 실제 AI 서버로 들어가려면 TSMC, HBM 공급사, 패키징, 전력, 냉각, 서버 업체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붙어야 해요.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그 중에서도 HBM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빠졌다가
하나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를 다시 보여준 하루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오늘처럼 고가를 다시 찍고 밀린 날에는 오히려 더 차분해야 해요. 이미 보유한 분들은 이 흐름이 단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수급이 바뀌는 신호인지 봐야 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뉴스만 보고 바로 따라가기보다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중요 가격대를 지키는지, 다시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봐야 해요.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사야 흔들림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나쁜 자리에서 사면 조금만 내려도 마음이 무너져요. SK하이닉스를 지금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HBM 수요가 계속 강한지 봐야 합니다. AI 서버 투자, 엔비디아 플랫폼, HBM4, 차세대 제품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해요. 두 번째는 마진입니다. HBM 가격이 올라가고 수율이 안정되고 고객사 공급이 꾸준히 이어져야 목표가 상향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높은 가격에서도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으면 오늘의 흔들림은 단순 조정으로 끝날 수 있어요. 반대로 HBM 기대는 좋은데 수급이 계속 빠지고 거래 대금이 줄고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돈이 번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하면 코스피도 같이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수 숫자만 보고 흥분하면 안 돼요.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지수를 만든 돈이 어디서 시작됐고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하느냐예요.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번지는지,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으로 넘어가는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 변압기, 전선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돈이 SK하이닉스 하나에서 멈추면 강한 종목 하나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면 시장의 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오늘 흐름을 한마디로 보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HBM, 엔비디아, AI 서버, 목표가 상향,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까지 좋은 재료는 분명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재료가 많을수록 시장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HBM 좋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HBM이 실적에 얼마나 찍히는지, 수율이 마진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사주는지, 높은 가격 위에서도 거래 대금이 붙는지, 그리고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걸 봐야 오늘 흔들림을 겁으로 볼지, 기회로 볼지, 아니면 기다릴 자리로 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오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SK하이닉스만 보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번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이어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는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HBM으로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SK하이닉스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돈이 삼성전자처럼 HBM과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SK하이닉스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HBM 기대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번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확산되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HBM 기대가 강하게 붙으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엔비디아 흐름이 흔들리거나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회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오늘 만든 고가 구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HBM과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실적, 마진, 외국인 수급,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아직 시장 중심에서 내려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는 좋은 뉴스만 볼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